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라는 거가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컴퓨터 하다라는 거는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계산하다.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하는 건데 컴퓨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사람. 원래는 이제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을 의미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히든 피겨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나온 건 아닌데 몇 년 됐을 겁니다. 흑인 여성의 그 달나라 그 그러니까 뭐죠? 그 우주 비행선의 이 착륙을 우리가 계산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다룬 영화인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면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나사에서 여성들이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그 장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 그 여성들을 컴퓨터라고 불렀거든요. 컴퓨터 계산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주는 기계 장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컴퓨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제일 처음에는 계산하는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0과 1을 이용을 해서 그럼 뭘 했느냐?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그러니까 거대한 계산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컴퓨터라는 거는 처음에는 거대한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고 CPU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 그래서 논리적 언어를 계산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개념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이게 컴퓨터로 확장이 돼서 다양하게 지금은 프로그래밍에서 꼭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가 최초로 보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계산기죠.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손가락이죠. 사람들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 연손가락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계산해 치였죠. 그게 이제 컴퓨팅 한 겁니다. 컴퓨터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컴퓨터 한 거고, 그 열 손가락이 모자라니까 이제 주판을 가지고 한 거죠. 그죠? 주판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컴퓨터가 원래 계산 장치라 그랬죠. 계산하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고대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히스토리를 쓰면서 많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이제 파스칼의 계산기를 봤는데요. 파스칼 계산기 이전에 네피어 막대라는 게 또 있었어요. 요 다음이 이제 파스칼의 계산기가 나온 거고, 그 전에 네피드 막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런 계산기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막대기가 있죠? 요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425 곱하기 6이라고 하면은 425라는 막대기를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4자 놓고. 그러니까 옆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제일 처음에 꽂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를 꽂고 세 번째를 얘를 꽂으면 425가 만들어지죠. 429 곱하기 6이라고 하면 이 여섯 번째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요 앞자리를 더해주면 돼요. 2, 요거 더하면 5, 요거 더하면은 우리가 5, 0. 그래서 25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곱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주판도 있었지만은 주판 말고 네이피어 막대라는 이런 것도 계산기의 일종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종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신기하죠?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해서 425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장치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봤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동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톱니바퀴예요. 그죠? 그래서 1을 10번 돌리면 그 다음에 10자리가 한 칸 이제 작은 톱니바퀴 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 시계 톱니바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초기 계산 장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라이프니츠의 계산기.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곱셈 나눗셈까지 가능하게끔 해줬습니다. 그죠? 여기는 덧셈 뺄셈만 가능했는데 거기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덧셈하고 곱셈하고 나눗셈까지 이렇게 되줬어요. 곱셈은 덧셈을 몇 번 반복해주면 곱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이비지라는 사람이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기관을 만든 건 아니고요. 베이비지라는 사람은 이제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앞으로 이제 배우실 텐데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그 개념을 이제 대비한 사람이 이제 베이비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실제로 구현하지는 못하고 설계도까지만 만들었죠. 설계도까지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력으로는 이게 안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바이런이라는 시인 딸인데 이분이 이제 최초 프로그래머로 요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작성한 그런 기록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더라는 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 가끔 많이들 써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에이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게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또 그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수표라는 계산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대수표는 이제 이런 겁니다. 99 곱하기 9 하면은 되게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100이라고 계산해서 이제 빼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그런 계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천공 카드라는 게 있어요. 천공 카드. 여기 보이시죠? 요런 천공 카드인데 요게 뭐냐면 요런 그냥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바코드랑 비슷해. 바코드의 개념하고 비슷한데 바코드는 여기에 빛이 통과하면은 빛이 통과하거나 안 하면은 거기에 0과 1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빛이 통과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바코드는 흰색과 검은색을 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게 바코드의 개념이고 요즘에 쓰는 바코드는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빛의 반사율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빛을 통과시켜서 이 빛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0과 1의 개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거예요. 네, 구멍을 뚫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걸 우리가 천공 카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옛날에 컴퓨터 뭐 1970년대 뭐 이럴 때 그 전까지 썼던 방법이에요. 요즘 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0, 1을 인식해줘서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들은 얼마나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0과 1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걸 계산해야 되는 그때 시기였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썼던 게 이제 홀로러스라는 사람인데 언제 썼냐면은 그 통계에서 나중에 우리가 통계 배울 텐데 인구 센서스 조사라고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전체 인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구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걸 인구 센서스 조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런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해서 썼던 거예요. 여기서 썼던 이 회사가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IBM이 만들어진 겁니다. IBM 회사가 이때 홀로러스라는 사람의 이 기계를 가지고 이게 발전을 해서 이제 IBM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역사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일대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독일군이 이제 그 애니그마라는 암호 장치를 가지고 이용할 때, 그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튜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그때 당시를 그린 영화가 뭐가 있냐면,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튜링이라는 사람의 일대기가 나오면서 그때 독일군 암호 해독하는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영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튜링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 그때 나오는 장면이 아까 전에 봤던 독일군의 암호 해독하는 그 장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는 그 뒤에 요 뒤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사에서 이제 그 인공위성에 그 사람을 이제 이착륙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우주로 보내고요. 그 우주로 보낸 사람을 다시 귀환시킬 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아마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 사람이 하다가 나중에 IBM 기계가 그거를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나와요.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알면 저런 거구나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에 군데군데 나와 있는 그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 저랬을 거야. 막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영화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이 먼저 역사적 히스토리를 보면 이미테이션이 먼저 발생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히든 피겨스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연동결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 넘어갈 때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제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다트머스라는 회의에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개념과 그거를 연구를 했던 사람은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계산하는 기계, 이거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 실렸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936년이에요. 우리가 컴퓨터가 개발된 거는 이제 컴퓨터의 모습을 갖춰서 계산하는 거는 4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컴퓨터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개념을 처음에 한 사람이 이 튜링이라는 사람의 이런 숫자 개념, 컴퓨터의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작동하는 원리 또는 CPU의 개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이론이죠.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이제 수학자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상용화시키고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컴퓨터로 이제 만들어져서 뒤에 후반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가상기계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논문이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배포가 되면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제 확산이 돼서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0과 1의 숫자라고 했죠. 그죠? 0과 1. 그러면 실제로는 0과 1이 이렇게 쭉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비트 바이트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이거를 0과 1을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에 대한 기본 개념이죠. 그죠?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 이론적으로 우리가 0과 1을 사람이 손으로 쓰면은 쉽게 될 텐데, 컴퓨터가 그걸 자동으로 0과 1을 저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의 명령어를 가지고 요거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에 CPU라는 게 있는데, CPU 안에 다양한 명령어들이 그 안에 저장이 돼 있어서 요즘은 계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지만은, 초창기 때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다라고 하면은 요 상태에 1이 있으면 요 커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딱 있으면 얘가 A다 그러면은 1이다 그러면은 A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돼 있죠. 그럼 A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도 1이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 A로 되겠죠. 또 옆으로 이동합니다. A라고 할 때는 옆으로 이동해요. 여기까지. 근데 0이 나왔네요. 그럼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명령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를 1로 바꿔줘라. 이렇게 바꿉니다. 1로 바꿔주고 자기 상태를 B로 바꿔줘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쭉 가서 여기 0이 되니까 여기다가 1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이거 계산을 증가시켜주는 그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다시 B가 되고 1인 상태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A가 B로 바뀌면서 B가 1일 경우에는 다시 또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딱 가요. 그러면 네 번째 B면서 0인 상태가 다시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이동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이 원리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쉬운데?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 장치라는, 기계가 이런 계산을 1과 0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동화된 기계를 만드는데, 그런 자동화 기계를 어떻게 이거를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작동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기계가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사람처럼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논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서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의 어떤 작동 원리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만든 사람을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튜링 기계고요. 요게 요즘 나오는 컴퓨터예요. 컴퓨터에 보면은 우리 펜티엄 프로세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런 CPU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튜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컴퓨터,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게 하도 역사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기밀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기밀로 해서 처음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컴퓨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뭐 바뀌거나 이게 누가 1등이냐, 누가 언제 개발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가 1등이다, 얘가 1등이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보시면은 콜라드 주제라는 추제 또는 추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이분이 41년도에 Z1부터 해서 Z3까지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릴레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릴레이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얘는 뭐냐면 전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0과 1을 저장하는 기계 장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과 1을 저장하는 거예요. 릴레이라는 게. 이게 발전해서 진공관이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역할을 그걸 담당을 하고, 라는 히스토리가 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릴레이 기계 장치를 0과 1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왜냐하면 컴퓨터는 0과 1, 비트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비트를 저장해야 되니까 이 릴레이를 쭉 이용을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기계식. 아직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기계 장치가 돼 있어요. 요거는 다음번에 요걸 작동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크1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한 거죠. 근데 아까 전에는 사람이 막 중간에 바꿔놔야 돼요. 계산할 때. 근데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기가 들어가고 기계 설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장치라기보다는 이때 당시는 초기의 컴퓨터는 거의 기계 설비예요. 0과 1을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 장치, 전선을 이용을 해서 막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단순한 컴퓨터에 뭐 안에 보면 CPU 이렇게 기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거를 다 전선으로 연결을 해서 0과 1의 구조로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이제 복잡한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런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B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존 아나타소프라는 사람의 이제 요 약자를 가지고 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그 약자를 가지고 ABC 컴퓨터 약자에서 ABC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진공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1973년에 재판을 해서 이제 이게 최초의 컴퓨터다라고 재판 결과는 나왔지만은 이제 뭐 학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와 뭐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틀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A다 B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요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콜로서스라는 거 아까 전에 우리가 동영상에도 봤죠. 그래서 콜로서스라는 게 있고요. 콜로서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독일군 무선 내용 해독하는 그 장치로 사용했고 진공관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 디지털 컴퓨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시초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애니악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범용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용도 컴퓨터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계산만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만 계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지만은 이제 애니악부터는 우리가 아는 컴퓨터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해서 애니악, 애니박 넘어가면서 상용 컴퓨터로 만들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요즘 컴퓨터의 모양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학자로 연구를 했습니다. 국방연구소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상용 회사를 차려요. 그러니까 일반 군사 목적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용 컴퓨터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독립해서 이제 교수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회사를 차리면서 거기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컴퓨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 오는 PC 이런 게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 목적 계산하는 거 이제 군사 목적이니까 탄도 목적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악을 가지고 이제 애니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애니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 컴퓨터를 고안한 최초의 컴퓨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폰 노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원자폭탄의 기본 원리를 개발할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그 아까 전에 봤던 튜닝이라는 사람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튜닝이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그분이 만들었던 그 보고서를 이제 읽고 자기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해요. 그게 에드박에 관한 이제 초안 보고서를 만들어낸 건데 그 초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PC에 대한 기본 개념이 돼서 우리가 PC는 뭐 폰 노이만 컴퓨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개발한 사람들은 튜닝이잖아요. 그죠? 튜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튜닝이라는 사람과 여기 보면은 애니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애니악, 애니박을 개발할 때 이 사람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보고서가 이제 이게 오픈이 돼 버려요. 말을 하자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기본 원리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내는데 이제 앞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의 이름으로 그 초안이 나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이름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히스토리 역사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유니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최초의 상업 목적의 컴퓨터입니다. 아까 전에 그 모클리라와 에커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군사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 그걸 상업적인 목적의 컴퓨터로 만들면서 이제 이게 회사나 이런 데 이제 쓰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회사들도 나오고,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전에 봤던 이제 IBM이라는 회사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컴퓨터라는 이런 그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50년대부터 넘어가면서 50년대, 60년대 넘어오면서 그것이 성장을 하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PC,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소형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게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C고, 그게 더 발전을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다양한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는 4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이제 5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60년, 70년 정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